일본 정부는 또다시 빚잔치의 가속 페달을 밟았습니다. 12월 5일 일본 정부는 26조 원에 달하는 매머드급 경기 부양책을 내놨던데요. 이 경기 부양책은 도쿄올림픽 이후의 경기 활성화, 자연재해에 대한 부분, 또 그리고 신사업에 대한 투자 이런 식으로 골자를 나눌 수가 있는데, 여당인 자민당에서도 약 5조엔 정도의 재정 지출을 예상했는데 실제로는 13조엔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로 발표했습니다. 이 중 또 절반 정도는 민간에서 13조엔을 조달할 예정이고요. 이렇게 큰 경기 부양책을 내는 이유는 표면적으로는 경기 부양이지만 최근 불거지고 있는 벚꽃 모임에 대한 사유화로 아베 정권에 대한 지지율이 급락을 하자 얼어붙고 있는 민심을 또 한 번 선심성 경제정책으로 풀어보겠다는 속셈입니다. 또 아베 총리는 실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번 기회를 놓칠 수 없다. 지금은 아베노믹스가 가속 페달을 밟을 때이며 이 도전을 극복해야 된다. 과연 아베노믹스를 연장하여 가속 페달을 밟는 이번의 경기 부양책이 일본 경제에 도마줄이 될지 아니면 썩은 동아줄이 될지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일 일본 정부는 전격적으로 소비세 인상을 8%에서 10%로 단행을 했습니다. 그때 저희가 일본 소비세 인상이 있기 전에 영상을 하나 제작해서 일본 정부가 제논의 물대기식으로 소비세가 인상되면 재정 건전성이 좋아지고 또 내수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아주 특이한 분석을 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분석에 대해서 저희는 의구심이 들어간다 라고도 말씀을 드렸고요. 실제 2달이 지난 지금 일본 경제에 소비세 인상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단, 일본 정부가 의도했던 정반대로 말이죠. 9월 9.2%의 증가세를 보이던 소매 판매는 10월 마이너스 7.1%로 급감합니다. 2019년 일본의 경제 성장률은 1분기 0.6%, 2분기 0.5%, 3분기는 0.4%로 바람 빠진 풍선처럼 조금씩 하락 중이었습니다만 성장세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소비세율을 인상한 4분기는 무려 마이너스 2.6%를 기록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면서 일본 정부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는데요. 이미 지난 8월 2019년 예산인 102조엔보다 약 2% 증액된 104조엔의 2020년 예산을 준비 중이었던 일본 정부는 예산의 26조엔의 경기 부양책을 추가로 실행할 계획을 발표합니다. 또한 일본의 대규모 경기 부양책은 소비세율 인상으로 인한 경기 하강에 대한 대비한다는 명분이 크지만 그 이면엔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2020년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그들이 생각했던 것만큼 일본 경기가 제대로 살아나지 않다는데 그 고민이 있는 것입니다. 일본은 2020년 도쿄올림픽을 통해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2013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피폐화된 후쿠시마의 복원을 대내외적으로 선포하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럽과 호주, 한국 등을 중심으로 과연 일본에서 방사능 문제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상황인데 올림픽을 개최하는 것이 맞는가, 안전한가에 대한 의구심들이 본격적으로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더불어 관광객 숫자도 2018년 3,100만 명을 유치했던 것을 2020년 4천만 명까지 유치 목표를 높여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과의 경제 전쟁이 불거지면서 이 목표치를 채우는 것도 물 건너간 상황이고요. 현재 이러한 불리한 상황을 극복해보자 아베 정부는 아베노믹스의 또 연장선상인 경기 부양책의 카드를 꺼내 든 것입니다. 2013년부터 7년간 펼쳐져 온 아베노믹스와 현재의 경기 부양책을 비교하면 단순 비교는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 아베노믹스의 경우 7년간 이어져 왔고 매년 최대 80조엔을 투입하면서 엔화의 가치를 떨어뜨려 수출을 장려하는 수출 장려책이고요. 현재 1년간 26조엔을 투입하여 경기를 부양시키는 제2의 아베노믹스라고 불리우는 경기 부양책은 아베노믹스의 약발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 번 더 약을 놓는 성격에 불과합니다. 또 한 가지, 아베노믹스는 통화정책이고요. 현재 경기부양책은 재정정책입니다. 최근 일본은행의 구로다 총재는 당분간은 통화정책을 펴서 경기를 부양시키는 게 어렵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동안 무제한 양적 완화 정책을 펴서 일본 경제가 충분히 살아나지 않았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죠. 5,500조 원에 달하는 엄청난 양의 돈을 투여해도 그들의 의도대로 일본 경제는 제대로 살아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일본 정부는 4분기 소비세 인상과 함께 아베노믹스가 더 이상 약발이 제대로 듣지 않게 되자 또 한 번 돈을 풀어서 올림픽이 개최되는 그 시기까지만 버텨보자, 이러한 의도로 경기부양책을 다시 펴고 있는 것입니다. 소비세 인상에서 봤지만 일본 정부는 자신들의 경제에 대해서 상당히 낙관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한국은 또 그것과 정반대죠. 상당히 비관적으로 경제가 망한다, 큰일 났다 이런 말을 하는데, 일본은 그거와 또 정반대로 소비세 인상하면 내수가 살아날 것이다, 경기도 살아날 것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거니까 양국을 비교해보면 또 이러한 특징이 좀 다른 게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본도 2020년 도쿄올림픽 이후 일본 정부가 바라는 것처럼 대규모 흥행을 기록하면서 일본 경제가 아주 드라마틱한 반전을 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스포츠 이벤트가 있었던 해 다음부터는 경기가 그 해보다는 분명 하강한다는 지표들이 나와 있고요. 일본 정부는 이것을 모르는 게 아니어서 앞으로 경제에 대한 고심이 계속 더 깊어질 겁니다. 그렇다면 이번 대규모 경기 부양책의 내용을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26조엔에 달하는 경기 부양책은 재복구 및 부흥, 경기 하강 위험 대비, 도쿄올림픽 이후 경기 활성화 등의 세 가지로 크게 나눠집니다. 우선 아베 집권 이후 2013년부터 일본 정부는 매해 한국 돈 15원 정도를 태풍 등 자연재해 피해 복구와 부흥을 위한 사업으로 매년 꾸준히 시행해 왔습니다. 이번 대규모 경기 부양책에도 토목 인프라 사업에 7조엔 정도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경기 하강 위험에 대비한 사업으로 예산이 7조 3천억엔 가량 배정이 되어 있는데요. 지난 9월 말 일본은 울며 겨자 먹기로 미국산 농산품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고 시장을 개방하기로 하는 내용의 미일 무역협정을 맺었습니다. 이 협정은 내년 1월 1일에 발효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에 대비한 농수산물 수출 지원 강화를 위해 비중 있게 예산을 배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일본의 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에 사회에 진출해 취업난을 겪은 이른바 취업 빙하기 세대의 공무원 채용 등의 정책에 예산을 집행할 계획 중에 있는데요. 가뜩이나 정부 재정이 엉망인 일본이 채용을 통해 경기 하향을 막아내는 상황이 현재 일본 경제의 어려운 단면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도쿄올림픽 이후 경기 활성화 대책으로 11조 7천억엔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정부 지출 외에도 민간기업 지출까지 포함한 금액입니다. 주로 5세대 기술개발 등 신성장 분야 투자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생각인데요. 신진연구자 지원 기금을 신설하고 의료 농업 분야의 대형 연구 사업을 확충하는 등의 내용도 이번 대책에 담겨 있다고 전해집니다. 일본 경제에 관심을 가지고 지난 5개월 동안 일본 경제를 집요하게 추적했던 저희 채널에서 이번에 일본의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한마디로 총평하면 바뀐 게 없다는 것입니다. 단 망해가는 속도만 가속시켰을 뿐 일본 경제를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내용은 나온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게 저희의 결론입니다. 물론 2013년 아베 정권 이후 현재 정권을 구성하는 사람들이 그때와 지금이 똑같은데 바뀌는 걸 기대하는 것이 더 무리일 수 있겠지만요. 일본은 정부 주도로 대규모 재정 정책을 피고 과도한 빚을 내고 또 그것을 대규모 토건 사업에 투입해서 경기를 부양시키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일본 경제를 제대로 개혁하기 위해서는 산업구조 개혁이라든지 노동 유연성을 확대한다든지 다양한 해묵은 과제들을 갖고 와서 본격적으로 칼을 대야 되는데 90년대에 있었던 그 방식 그대로 30년간 고장난 레코드판처럼 똑같은 정책을 30년 내내 쓰고 있다는 게 일본 경제의 가장 큰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다들 아시다시피 일본은 세계 3위의 경제 대국입니다. 거기에 한국이 항상 부러워하는 1억 이상의 엄청난 내수를 가지고 있죠. 글로벌 경제 문제가 터져도 이 내수 시장에 적응을 한다고 하면 그 기업들이 같이 파고를 넘을 수 있을 정도로 이 내수 시장은 일본 경제에 상당히 큰 버팀목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수 시장 때문에 기업이라든지 시장의 활성화가 제대로 안 되는 부분도 있고요. 또 한 가지, 일본 경제를 딱 떠올렸을 땐 기업과 시장 중심의 경제가 아닌 정부 중심의 경제라는 것들이 떠오르게 됩니다. 이번 아베노믹스와 또 그리고 경기 부양책에서 봤듯 확실히 일본 경제는 정부가 주도하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들게 합니다. 대규모 재정 지출을 통해
대규모 공사들을 일으켜서 경기를 부양시키는 30년정 방식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이것들이 물론 전혀 효과가 없는 건 아닐지 모르겠지만 시장과 기업을 중심으로 혁신과 경쟁을 유발시켜 역동적인 경제를 만드는 다른 나라의 경제들과 분명 다르고, 최근에 들어와서는 이거의 단점이 일본 경제 자체를 전체적으로 하향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90년대 버블 경제 이후 일본은 그토록 많은 공적 자금을 투입하고도 20년간 거의 1인당 GDP가 그 자리에서 머물고 있다고 하는 것은 정부 주도의 일본 경제가 어느 정도까지는 실패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요번에도 아베노믹스처럼 대규모 토목이나 항만 이런 사업들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편성을 해서 다시 한번 경기 부양을 해보겠다는 속셈인데요. 이것조차 효율적이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전의 방식을 계속 고수해서 실패해서 교훈을 얻지 못하고 옛 영화를 다시 한번 구현해 보겠다는 그러한 생각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될까요? 결국 바뀐 게 전혀 없는 동일한 방식의 일본의 경기 부양책은 일본이 바라는 경제 성과를 가져다 주기보다 현재 일본 경제의 문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일본의 정부 부채와 비영리 기관의 부채를 더하는 D2 기준 부채 비율은 250%를 훌쩍 넘어섰고요. 그나마 아베노믹스 이후 점점 줄어들고 있었던 신규 국제 발행 규모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에 GDP 대비 국채 잔고 비율도 증가할 것이 뻔하고요. 또 하나, 일본 정부는 2020년 도쿄올림픽이 아주 대단한 흥행을 기록한다고 하더라도 2021년 이후 일본 경제가 부진에 빠질 수 있는 것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번 예산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쿄올림픽 이후 경기 활성화 정책이라는 항목으로 예산이 많이 짜져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죠. 이것은 2020년 기준에서 2021년 당연히 경제가 안 좋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기저효과라고 하는데요. 2020년은 어떻게든 경제가 좋을 거기 때문에 수치들이 잘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2021년 수치가 본래대로 올림픽 이전에 2018년이나 2019년 수준으로 돌아간다고 하면 경제가 폭망한 걸로 나오겠죠. 이것에 일본 정부와 정권이 부담을 느끼고 있어서 먼저 의료라든지 농업이라든지 5G에 선제적인 투자를 통해 가지고 어떤 먹거리를 창출해 내겠다, 이러한 전략을 예산안에서 짜고 반영해 놓은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 R&D의 성과들이 2년과 3년 안에 바로바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저희도 잘 알고 일본 정부도 역시 아주 잘 알고 있는 쉽지 않은 내용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일본의 경기 부양책 2차 아베노믹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일본 정부나 일본 경제는 크게 바뀐 거 없이 비슷한 방식으로 천천히 계속 망해가고 있는 걸 또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다음 시간에서는 일본이 우리보다 얼마나 잘 사는지에 대해서 한번 수치로 알아보겠습니다. 과연 얼마나 잘 살지 여러분 좀 기대를 해주시고요.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도 거기서 좀 자세하게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수치로 경제의 이면을 읽어드리는 당나귀 삼촌,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